저 이번 섹션의 진행을 맡은 그 작업장 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작업장 부에서 매년 그 청소년 작업장 예술가 되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9년 동안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힘든 나머지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또 네. 올해는 그랬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2년 동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마을극장 이웃사이에서는 신작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아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청소년 섹션인데 청소년들이 객석에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래 오늘 진행을 누가 하기로 했었냐면은 그 마지막에 보신 다큐멘터리 있죠? 그 툭툭거리면서 이제 끝나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유하은 님이 진행을 하기로 하셨는데 며칠 전에 다치셔가지고 오늘 이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한 대로 이야기를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좀 뭔가 뭐지? 왜 청소년 섹션인데 저렇게 청소년 얘기가 별로 없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까 봐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네 편의 청소년들이 만든 영화를 보셨는데 각 팀마다 네, 그 소개 말씀과 네, 그리고 요게 좀 올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고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 뭐 2021년도 좀 이렇게 연한이 조금 된 작품들도 껴있고 해서 그래서 저 당시에 청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이 아닌 분도 계시고 뭐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품별로 저 당시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덧붙이셔가지고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영 순서대로 얘기를 할까요? 네, 시험 의미로. 네, 저는 시험의 미로를 만든 기찻길옆 작은 학교 그 심상범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중등부 친구들이 만들었고 저는 같이 어울려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잠시만요. 원래 기찻길옆 작은 학교 학생들은 상영 행사가 있으면 엄청나게 객석을 메우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네. 내일부터 고등학교 시험이 시작돼가지고 원래 다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잘못 잡혀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 영화도 시험의 미로인데, 예, 학생들도 시험 때문에 지금 네,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약속. 네, 저는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원이라는 영화를 연출하게 된 김은진이고요. 현재는 대학교 1학년으로 대학생활 하면서 영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원 공동 연출을 맡았었던 김도율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학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유하은 감독이 중간에 영화에서 보여줬던 세계시민영화학교 교장이고요. 경기 꿈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과 내일이 유일하게 다큐멘터리인데 오늘과 내일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은 다 영화과 대학에 갔고 그 유하은 감독은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속에서 녹음을 했었던 박현빈입니다. 지금은 그 공파 감독 준비하면서 군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네, 이상합니다. 네, 저는 네, 촬영을 맡았었고, 지금은 이제 다음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일단 이 얘기들이 그 시험의 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과 관련된 압박들, 그리고 또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입장들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약속, 그리고 다원, 오늘과 내일 다 좀 다른 소재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그러니까 이 작품들이 각자 또 다 다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어, 찾고 발전시키고 했는지 그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한 작품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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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 미로부터. 그런 얘기. 네, 기차길랩 작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소재 중에 시험의 미로,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된 소재를 선택하게 된 아, 배경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영화를 찍는 학생들이 오는 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그 18년, 19년부터 찍기 시작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미로를 중학교 학생들과 찍으면서는 이제 서로 대본을 짤 때 아이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득표를 얻은 시험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뭐 심리 상태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에 관련해서 하는 말들을 이렇게 채집을 해가지고 대본을 썼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팀은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셨는지. 네, 저희는 일단 꿈들이라는 그 인천에서 하는 이제 공동교육 과정 교육으로 이제 영화를 진짜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영화 찍는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고요.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작가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작가 친구들이 만들게 된 이야기인데, 어, 그렇다 보니까 아이의 시점에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영화입니다. 네, 네, 오늘과 내일은 이제 그 김포 통직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기 코미학교 영화학교고요. 일단은 중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유아 혼자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모둠으로 극영화를 만드는데 유아은 감독은 뭐 혼자 할 수 있는 영상에서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저희 영화학교는 현역 감독님들이 다 이렇게 직접 그 약간 멘토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김희봉 감독님이라고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유아은 감독의 멘토였고 이제 자기 이야기 중에 아까 선생님처럼 요즘에 주로 고민하고 있는 걸 얘기해 줄 때 워낙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인문계 학교 다니면서 영화를 못하는 그런 꿈에 대한 영화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거의 이제 일상을 계속 카메라를 두고 다니면서 많이 찍고 그걸 마지막에 이렇게 좀 편집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예. 네,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작업장에서 만든 영화인데 이 숙제 같은 경우는 그 참여한 작업자들의 각자의 개인의 문제들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이제 선택되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제 약속 같은 경우는 이제 조별 과제에서의 빌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코로나 걸리기 이전에는 조별 과제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그 청소년 작업장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청소년 작업장은 상반기에는 스토리텔링에서 연극을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그 연극으로 공연된 것들 중에 몇 편을 뽑아서 이제 영화로 각색을 해서 작업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제 약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낙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연극으로 일단 공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로 가는 과정에서 그 영화를 연출했던 친구가 아주 뚝심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점샷으로만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강사들이 엄청 화들짝 걱정하고 그것들이 관객들한테 스토리로 과연 전달될 것인가 이렇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럼 뭐 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돼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시점샷으로 쭉 갔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한번 시점을 또 바꿔보고 싶다고 해서 또 다른 시점샷으로 쿠키 영상처럼 끝나는 네, 그런 방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그때 지도 강사였기 때문에 첨가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네. 그, 혹시 개별 작품들과 관련해서 그 관객분들 중에 어떤 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질문이 있다거나 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없으면 네, 제가 맞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참여했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시고 또 지도하시는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기찻길 옆 작은 학교, 그리고 청소년 작업장, 그리고 꿈드레, 그리고 세계시민영화학교. 네, 이것들 중에서 그 세계시민영화학교랑 그다음에 기찻길 옆 작은 학교가 운영하는 영화 수업과 관련해서 어, 어떤 의도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기획해서 운영하시면서 그 선생님으로서의 고민, 기획자로서의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길역 작은 학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주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많이 일을 하는데, 뭐 글도 많이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영화를 찍기 전에는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서 같이 하는 영상 작업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영화 작업을 하게 됐고, 아이들도 어쨌든 자기 이야기들, 자기가 평소에 우리가 그 시험의 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조로 나뉘어서 영화를 찍는데 그 주제들이 그 시험이랑 핸드폰이랑 뭐 알약 같은 거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대본도 쓰고 같이 나눠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일단 재밌어 하더라고요. 재밌어 하고 또 제가 영화를 찍어보면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저게 촬영하는 것, 편집하는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제 촬영을 하고 못했는데 굉장히 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영화 작업 자체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기대하셨던 어떤 극대치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좀 안 됐던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교사들이 영화를 전혀 문외한 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시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연기 지도라든가 뭐 네.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시험의 미로는 이제 코로나 때 찍었는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마스크 쓰고 촬영하고 또 옮기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거의 NG 샷이 없어요. 네. 야외 촬영이 좀 힘들었고 음, 아무래도 그 이제 보통 뭐 우리도 그렇지만 영화라는 게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들, 사람들이 저희 같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아이들과 저희도 이제 섭외를 좀 했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저는 제가 영화를 만들어서 어, 자유학제나 뭐 이렇게 시험은행 학교에 영화 강사로 많이 가는데 굉장히 한계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장비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뭐 일주일에 샷이 두 번 수업하는 걸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를 느끼는 와중에 그 청소년 아,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제 경기 꿈의학교라서 그렇게 이제 꿈의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만큼 이제 학생 모집이 쉽지 않았고 오늘과 내일 자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경기 꿈의학교는 생기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영화를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생기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고3들은 생기부에 넣을 수는 없어. 생기부가 11회 가니까. 이제 그러면서 첫 해에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다음에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기부 또는 이제 이후에 진학 입시를 위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학교는 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 뒤로는 초등학생하고 이제 수업을 아, 네. 했었고, 예, 수업, 왜냐면, 그리고 중학생들이 많이 바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활 또 자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같이, 저희 영화학교에서 같이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주로 항상 게임이라든지 핸드폰이 주로 이야기 소재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어 이제 김포에서 했었고 지금 이제 용인에서 이제 꿈의학교를 하고 있는데 용인은 좀 약간 지역이 달라서 거기는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몇 년 되고 그러니까 꿈의학교의 그 좋은 점은 학생들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학교와 같이.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이 중학생이 되게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영화적으로 뭔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긴 한데 어쨌든 용인만 좀 특별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고 나면은 학원 시간대 많이 바빠서 굉장히 하기 힘들어서 초등학생 중심으로 되게 재밌게 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게 공모인데 올해 떨어져서 이제 올해는 못했고 2018년부터 4년 동안 영화학교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역 영화 감독들이 극영화 감독들이 극영화를 지도하고 다큐 감독이 다큐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 네. 그, 이제, 꿈들에는 지금 기획하신 분이 안 오셔서, 청소년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발언하는 자로서의 예술가를 경험을 했으면 하는 게 굉장히 큰 방향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공동작업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요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진로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대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가 좋은가? 아니면은 무대 뒤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받지 않으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좋은가? 아니면은 나는 진짜 밀실에 처박혀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좋은 인간인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견하는 예, 요런 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진행을 하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이제 초반에는 발언과 관련된 고민을 참작하는 과정에서 꽤 하는데 막상 이제 그 연극 과정에서 무대화할 때는 기술적인 것과 관련해서만 자꾸 매몰이 되고 영화를 하면서는 막 음악을 넣고 뭘 하고 뭐 어떤 기술적인 걸로 뭔가 현란한 거를 하는데 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까먹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 뭐였지? 네, 두 번째 좀 헷갈리네.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공동작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극을 할 때는 비교적 공동작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영화 장르로 넘어가면 항상 연출이 독박을 쓰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 매해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출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독박을 썼으니까 이 작품이 자기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작업장을 수료한 친구가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제 작품에 참여해주신 스태프들 감사드리고요. 이 멘트를 할 때 이제 강사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몇 년 동안 저 아이에게 무엇을 한 것인가? 막 이러면서 네,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네,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화를 이제 직접 만들었던 네, 네, 그 꿈들에 참여하실 때 처음에는 꿈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게 됐고 결국 지금 꿈들의 생활을 접고가 아니지 수료하시고 그리고 지금 대학생으로서 살고 있잖아요. 네, 꿈들에가 남긴 것은 무엇? 어, 처음에는 그냥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해서 하게 됐는데, 이게 영화를 찍는 것 자체로도 어려운데, 이 꿈들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여러 학교에서 한 학교로 모여서 처음 본 친구들과
영화를 찍는 거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좀 되게 서로 친한 상태도 아니었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결국 그래도 잘 찍고 제가 대학에 가서도 제가 비록 영화 쪽에 학과를 간 건 아니지만 이 고등학교 때 꿈틀에 활동을 했던 경험을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또 연극 연출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꿈을 좀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꿈틀의 같아요. 제가 영화과에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기회이자 이제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꿈틀에서 영화를 제작했던 일 같고, 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코로나가 되게 심각했었는데,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을 이제 줌 수업을 하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같이 뭔가 협업을 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또 말했듯이 후반부 가가지고는 좀 많이 친해지고 이제 영화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소년 작업장 네, 두 사람은 어, 저는 연극할 때 엄청 떨렸는데 끝나면 제가 그리고 막 다른 학생은 엄청 자신감 있게 하는데 왜 나는 자신감 있게 못하지? 해서 더 자신감 있게 하려고 하는 자신감도 얻게 돼요. 그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연- 네. 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게 부모님 때문인데, 원래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상반기에는 연극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제가 뭐를 하게 된다는 걸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게 재밌다 보면서, 제가 영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네네. 네. 자, 또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제 객석에서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네, 저기, 후계 선생님. 예. 프로에서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해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하는 걸 기다리다가는 부지하 세월일 것 같아서요. 예. 이 제가 영화를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그러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영역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교육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활용할 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거울 보거나 저를 찍거나 사진 찍는 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왜 줌으로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얼굴을 제가 계속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 때도 학교에서 선생님 얼굴이 보이는 게 더 교육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데 찍었다가 나중에 영상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다시 했어요. 그냥 아무리 학교에서 시켜도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엎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저렇게 생겼고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카메라로 봤을 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저와 다른 제가 보이게 되거든요. 저는 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찍었는데 내가 찍으려고 했던 건 이런 거였는데 찍어놓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닌데 다시 찍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그걸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저는 촬영을 하다 보면 그건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독님들도 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청소년 작업,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찍어놓은 자신의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수용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작업에 직접 참여하신 젊은 청소년들 내지는 사실은 청년 그 청소년에서 방금 벗어나신 청년들께서는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발견하는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수렴하시거나 어떻게 발견을 도와주시는지 그런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입장에 대해서. 일단 영화는 어쨌든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니까 처음에 그 기획회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취재를 하고 취재거리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에서 나왔던 말들 기본적인 이야기 콘트를 짠 다음에 기사들을 대본을 완성한 다음에 역할을 나누고 또 영화를 편집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저희가 한 6명, 5명 정도가 이제 같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영화를 처음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이전에 찍었던 선배들도 있고 한데, 그런 작업을 이제 쭉 거치면 이야기가 완성되는 작업의 성취감들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완성된 이야기들만 이제 보면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가 사실 찍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게 이제 편집 과정 거쳐서 실제로 이제 시사회를 우리끼리 할 때 딱 보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내가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이 굉장히 높고요. 그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하는 친구들은 너무 부끄러워하고 자기 화면이 그렇게 나왔다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고 뭐 감독했던 친구들이나 뭐 다 아쉬움은 많긴 한데 서로 그런 뭐 부끄러움도 좀 있고 성취감 이런 것들을 뭐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육적인 것에는 이제 뭐 영화라는 게 종합 예술이고 아이들에게 예술이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역할, 굳이 이게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성과나 성취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네, 리베리 감독님. 네. 선생님으로서 네, 학생들이 아, 그 영화 작업은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항상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촬영하는 거 보고 약간 이제 생각만큼 안 지키는 것에 실망을 하고 다시 편집으로 새롭게 또 의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이 집착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작업은 성공한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약간 그 큰 목표에서 점점 이제 수정해 가면서 이제 집착을 보이면서 엄청 열심히만 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면 되게 이제 뭔가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는 게 굉장히 기뻤고 올해가 이제 6년째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거는 경험이 축적이 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 또는 내가 찍히는 것과 직접 나들이 객관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괴리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계속 좁혀가면서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마지막에 힘들잖아요. 편집하고 그러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이야기가 스크린에 이렇게 비치고 그걸 갖고 이제 더 관객들과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자존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성장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영상이란 언어를 쓰는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객관화하고 또는 주관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게 되게 기뻤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계속 영화학교를 하게 되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데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영업장의 나건희님은 네, 중학교 때 연극을 하면서 자기가 찍힌 모습도 보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또 연기도 하기도 했고, 이 영화에서는, 촬영 감독을 했지만, 그때 자기 찍힌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내가 좀 다르게 보인다거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일단
제가 말할 때 들리는 목소리하고 이제 카메라나 이런 찍히는 것에서 오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느껴져서 조금 신기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연기를 너무 못해서 좀 자괴감이 좀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 연기 잘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옆에 저기, 네, 박현빈님은 연극에서 연기도 해봤고, 네, 뭐 영화 출연도 해봤고, 나중에 또 영화 연출도 해봤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연기하실 때는 아, 내가 이렇게 보이나? 그 결과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연출을 할 때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엄청난 영화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현장은 또 그렇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결과물도 참 내가 편집을 엄청나게 막 잘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자기를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까요? 어, 일단 그 목소리 이상하게 들린 건 저도 이상하게 들려서 신기했고, 그 뭐지? 어, 그 제가 편집을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편집을 하면서 너무 귀찮았습니다. 좀 이렇게 꼼꼼히 해야 하는 건지 네,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어, 그 연극하면서는 그 떨리는 느낌? 그걸 좀 제가 즐기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고, 찍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 찍힌 제 모습을 보면, 더 좀 과하게 해도 될 것 같은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네네. 자, 우리 꿈들에 참여했던 두 분은 그 혹시 출연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네, 저희는 이제 연출자로 카메라를 봐야 아, 된다고 그러셨구나.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영화가 있잖아요. 난 진짜 엄청난 영화가 막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막상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보면서 꼭 나 같은 게 나왔네 이러면서 약간 좀 기분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배우님의 머리가 상태가 너무 여름이다 보니까 떡져 저 그 있어서 컨셉인 줄 알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딱 생각한 게,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만약 다원이라는 인물이 실존한다면은 약간 자기 자신을 꾸미고 다니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좀 더 캐릭터를 구체화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현장에서 그렇게 좀 더 다원이라는 인물을 좀 더 다듬어 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그냥 컨셉으로 마음 잡고 있습니다. 네네. 공동 연출하셨던 우리 노을님. 어, 그, 사실 연출의 역할이 카메라가 돌지 않고 있을 때 배우가 보여주는 연기를 카메라를 돌려놓고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는지가 연출이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연기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으면 연출적으로 살리고 싶은 포인트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카메라를 찍을 때 그 연출 포인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배경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아니면 뭐 BGM 같은 부분들을 잘 살려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잘 살린 것 같다라는 장면이 만들어지면 그때 거기서 오는 희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편집해 놓은 결과물을 보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들킨 것 같은. 없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상영을 하기 전에 우리 그 은지님이랑 얘기를 할 때
이 영화를 수시로 꺼내서 계속 본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수시로 꺼내서 보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용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는 게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안 좋았던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수십 번 돌려보면 볼수록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는데 그만큼 다음 연출을 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서 공부를 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때 부족했던 점들을 계속 보신다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저는 이제 되게 힘들 때 옛날에 작업했던 걸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할 사람이 아니야. 난 예전에 저런 걸 만든 사람인데, 막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네. 자, 네, 저기 손 들어주셔가지고요.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다원에서 교무실에서 우리 마지막 장면에서 다원 그 아이 올 때 그 뒤에서 길을 막고 있는 선생님이 있던데 혹시 그것도 연출의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과 내일에서는 그 여고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고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엔 여고인이라는 말을 쓰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이 너무 많네요. 시험의 미루나 약속에서 저는 그 연기하는 배우님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연습하면 그렇게 잘하는 건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런 연습 과정들을 이제 기자교육 무슨 장소죠? 기자교육 작은 학 네네 거기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 약속에서 그 시점 감독님 그 시점이 저는 굉장히 산뜻하고 되게 멋있었는데 혹시 영화제나 이런 데에 출품은 혹시 안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 네. 그 마이크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고 계세요. 왜냐면은 질문이 많아서 중간중간 질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약속 시점샷 그걸로 이제 영화제, 그 다른 영화제 간 적은 없고요. 인천 독립영화제 청소년 섹션에 한번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속이랑 그, 아, 약속까지 맞아 하면 어떻게 하면 연기 그렇게 그 리얼하게 나오는지 를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촬영 감독 맡으셨던 분? 그냥 일단 상반기에는 연극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제 배우를 맡으셨던 분들도 이제 연극을 하면서 연기 실력이 조금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게 영화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 두 사람은 원래 진짜 친한 친구 사이거든요. 집도 되게 가깝고 굉장히 저런 식으로 자주 싸우는 사이였고 그리고 이제 그 잠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 촬영 현장이 그 부평 아트센터 뒤에 있는 공원에서 찍었는데 그날 되게 더웠는데 이 친구들 둘이서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자기네들 힘들어서 못 찍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을 줬더니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안 일어나요, 깨워도. 예, 그래서 다른 스태프들이 되게 얼척없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어쨌든 일어나서 그 짜증을 또 묻혀서 또 계속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네. 그리고 시험회비로 어떻게 이렇게 연기 잘할 수 있나요? 혹시 흑백으로 감추신 거 아닌가요, 연기를? 연기 연기 배우 3명은 한 2년 정도 같이 영화를 연기자로 이제 찍었던 친구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책으로 연기를 공부한 다음에 이론으로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21년 작년 6월 달에 찍었는데 6월 초에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 2월 달부터 기획을 해서 이제 쭉 준비해서 6월 달에 그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작년 6월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코로나가 막 늘렸다 확 줄었다 막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찍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NG가 없다. 제대로 해보자. 덥고 빨리 저기 모였다 흩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필사적으로 연기를 한 거죠.
한 번밖에 촬영이 안 되니까 아, 그 압박 때문에 최선을 다했군요.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늘 가는 일에서 여고인? 네. 그러니까 그 강화 여고인의 준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강화여가 대단한 곳인 게 이 하은이 이화은 감독 그 시기에 이게 아마 일제시대 때부터 되게 오래된 학교인데 교과에 여자답게라고 하는 교과를 바꿨어요. 학생들이 투쟁을 해서. 그래서 여자답게를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학교를 다루는 거 보면 되게 학생들이 서로 막 왕따 이게 되게 많은데 여기는 참 좋았던 게 학생들이 서로 너무 이렇게 잘 챙겨주고 되게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등학교 3학년 힘든 시간 동안 서로 잘 다독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그 아까 미추에도 나오지만 약간 그 여성주의에 많이 빠져서 되게 많이 주체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알게 모르게 영화에 배어 나와 있던 것 같고 여고인은 이제 강화 여고인 이런 준말이었습니다. 네. 네. 그 영화 속에서 잠깐 스쿨미트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스쿨미트도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좋은 풍토에서 자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다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질문 하셨었죠?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교무실에서 네. 오열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뒤에 선생님이 귀를 막고 있는 네, 기억납니다. 영화를 엄청 꼼꼼히 보셨네요. 저는 3번째 볼 때 봤습니다, 그거를. 그 의도된 연출인지. 사실 뒤에 계셨던 분은 이제 촬영하고 조명 도와주러 오신 선생님이셨는데, 어쩌다가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갑자기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뒤에 지금 화면 다 나오고 있는데, 아니, 왜 갑자기 길을 막으시지? 했는데, 아니, 그래서, 뭐 하냐고 했더니, 애드리브였다고 하셔서, 그렇구나. 연기하신 거였구나 해서, 이거 장면 꽤 그럼 괜찮게 나온 것 같다 해서 넣게 된 거고요. 저는 거기서 그런 애드리브를 하실지는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연출자로서? 네. 그 애드립 하신 분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니면 그 지도하러 오셨던 감독이었어요? 지도 감독님이셨고요. 그렇군요. 네. 네. 네, 또, 더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는 꼭 청소년 작업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되게 추운 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우리 모였는데요, 무대에. 네. 자, 이제 이후에 그 선생님들은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계획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이제는 청년이 된 청소년 작업자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작업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영화나 인형극이나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23년도에는 영화 작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그 연출을 이번에도 맡게 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술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있어서 잘 마무리돼서 네,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결핍이 엄청나거든요, 예술인들이. 사실 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 네. 저도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계속 연극 동아리 활동하면서 연극 연출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이화은 감독이 그 청소년 작업장에서 처음에 영화를 배워서 이제 영화인이 되었던 것처럼 제가 만난 학생들이 저가 최초의 영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이 계속 영화의 꿈을 가지게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올해 공모에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예술가 결핍 말씀하셨지만 영화학교도 결핍이 사실은 이게 지원 제도에 이렇게 좀
기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그 영화학교를 쉬는 게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근데 방법은 없어서 지금 방법은 없긴 하지만 계속 학생들과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입대 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고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영화 스튜디오에서 한번 찾아오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좀 영화 배우다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작품 만들 계획입니다. 네네. 네. 멀리 가시는 계획을 잡고 계시군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던가 아니면은 다시 하던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고3이고 이제 막 수능이 끝나가지고요. 네. 이런저런 참 생각도 많고, 뭐가 어떻게 되려나 싶기도 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네. 힘드네요. 한국에서 참 청소년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19세의 끝까지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추운데 이 큰 극장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